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완전히 이제 약용식물을 재배가 끝나고 수확을 하고 난 이후부터 우리가 수확을 할 때는 우리가 못 먹는 부분을 다 그 자리에서 잘라내고 이렇게 못하는 거거든요. 대충 채취를 하고 나면 그 채취한 한약재를, 이 약용식물을 다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즉 말하자면 흙이 많이 묻어 있는 약재는 물에 씻는다든지 이렇게 선풍기로 티를 가려낸다든지 또 종자를 쓰는 약재 같은 경우는 충실히 익지 않는 종자는 채로 쳐서 필요 없는 걸 골라낸다든지 또 우리가 줄기만 약으로 써야 되는데 뿌리가 일부 채취하면서 붙어 있는 거는 잘라낸다든지 또 줄기를 써야 되는데 잎이나 이런 게 붙어 있는 거는 잘라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약으로 쓸 수 있는 부분만을 채취해서 취해서 그거를 또 볶는다든지 또 삶는다든지 찐다든지 또 얼마만큼의 크기로 자른다든지 물론 요즘은 재배 현장에서 1차 가공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웬만한 건 이렇게 잘라서 다 해 나옵니다. 근데 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약용식물 관리사들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걸 다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들은 직접 재배를 하든지 뭐 요즘 산에 가서 야생약초를 채취한다는 것은 어림도 없고 꿈도 못 꿉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어떤 약초 씨앗을 채종을 해서 우리가 재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전문성 있는 이런 그 재배 단지를 형성을 해서 약초를 재배를 해가지고 상품화 시킨다든지 또 아니면 우리가 자가용으로 집에서 쓴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다 알아야 우리가 소규모 농장에 조금씩 기르는 것을 우리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끓이든지 분말을 하든지 하는 이 전 단계의 과정을 이제 오늘 우리가 다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자르기와 포장은 그리 대단히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은 우리가 전문성 있는 포장을 기계화해서 포장을 안 하더라도 이 포장 용기가 아주 잘 나오죠. 비닐 만드는 것도 우리가 먹는 바로 먹는 것을 포장하는 재료는 인체 해가 없는 아주 좋은 포장지 재료가 나오고 또 속 포장지, 내 포장지, 외 포장지 이런 포장지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고 포장하는 방법도 옛날에는 이렇게 한 짝이다 그래가지고 100kg짜리를 메고 창고 올라가고 얼마나 그 종업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저는 87년도에 처음 구포시장에서 영업을 시작해가지고 시장 보판에 얼마나 땅이 비싼 땅이고 어디 그런 자리가 없어가지고 3층 옥상에다가 가건물을 하나 만들어 창고를 했어요. 얼마나 거기 약을 매 올리고 매 내려오고 했는지. 그때 이 골병 들라면 참 다 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 뼈가 좀 세가지고 견뎌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뭐라 하냐면 한 짝이랑 60kg입니다. 영천시장에서 주로 재료를 구입을 해다 쓰는데 영천 전날 아침에 딱 차 타고 올라가면 쭉 한 바퀴 돌면서 딱 그 위에는 좋은 거 얹어놓고 밑에는 안 좋은 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딱 자주 가는 집에 딱 가서 딱 물어보고 이거 밑에 괜찮나 물어보고 좋다 하면 딱 해가지고 거기에 포장에다가 전화번호하고 구포하고 전화번호하고 이름만 적어놓고 쭉 한 바퀴 돌아버려요. 그럼 10가만에 되든 20가만에 되든 신경 쓸 거 없어. 계산해주고 내려오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보내줘. 그 다음날 딱 되면 기차로 실려 내려와가지고 구포역에 있는 그 대한통운 직원들이
뜰뜰뜰뜰 끓는 꿀막 거기다가 막 이 약초집에 갈약 저 한약방아 갈약 막 씩 오면 그 사람들이 위에 나눠 주잖아요. 내가 메고 올라가요.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회사에서 나오는 거는 딱 500g, 1kg, 3kg, 5kg, 10kg 요래 딱딱 해야 돼요. 그래 크게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포장도 깨끗하게 하죠. 압착 포장하는 압착 포장, 진공 포장, 진공 포장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너무 잘 되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럼 뭐 포장에 관한 거는 이제 앞으로 지금 뭐 가정주부들도 음식 부담 남은 딱 바로 진공 포장 딱 하는 기회 나오죠. 참 좋거든요. 돼지 족발집에 가면 그 자리에서 썰어가 진공 포장 딱 빼주는 공기 빼고. 예, 그런 시대가 이제 우리한테 왔습니다만 소규모 우리 가정집에도 곧 아마 그런 기회들 다 가질 기회가 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산지에서 대충 적당하게 이제 해온다. 우리가 막 영업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약용식물 전문점을 경영한다고 봤을 때 산지에서 해오는 거를 그대로 쓰기란, 물론 약재라고 해오는 거는 이 한약 유통 규정에 의해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규격 포장화해서 공급되면 관계없습니다. 근데 농산물이나 식품으로 해오는 거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손을 볼 걸 보고 또 할 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지 가공을 거친 약재를 다시 법제한다든지 조제 및 제재하기에 편하게, 가령 뭐 약첩에 약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약탕기에 넣어서 약을 때린다든지 하는데, 우리가 이런 덩어리를 그대로 약탕기에 넣어가 삶으면 그 안에 그 약 성분이 빠져나오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물이 약을 때린다고 가정하면 물이 잘라진 면에 접촉하는 부분이 많아야 빨리 우러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조제 및 제재하기 위한 일정한 교육으로 자르거나 짓지어야 한다. 뭐 식물을 짓지는 경우는 없지만은 우리가 귀갑이라 해서 거북 껍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천상갑이나, 그 다음에 뭐 코끼리 껍질이라든지, 뭐 서각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이래 썰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절구에 찢는다든지 이런 아주 강한 힘을 가해서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가루를 내든지 해야 끓일 때 약 성분이 우러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 이런 필요하다, 이런 기법이. 약재의 질이 고르게 되고 약재를 쉽게 제재할 수 있다. 약재의 표 면적이 커지므로 얇게 자르면 표 면적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한 도막이 두 도막 되니까 그 중간에 한 번 더 표 면적이 넓어진다. 또 약재료를 용매로 추출할 때 약재와 용매의 접촉면이 커져 유효 성분이 잘 우러나야 된다.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선별 작업은 이물질이 섞여 있는 경우와 약용식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한다. 앞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을 때 뭐 거경한다, 거지경한다, 줄기를 없앤다, 필요 없는 부분을 다 없애는 부분이 이거와 거의 비슷한 얘기들이죠. 약용식물 가운데 섞여 있는 기계적 혼합물질을 제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흙먼지 등과 다른 이물질을 제거하고, 약용식물에 붙어있는 불필요한 부분 제거. 즉 약용식물에 붙어있는 우리가 그 쇠거모라고 배웠죠. 약용식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부할 때 그 약용식물 잎 뒷면에 강한 가시가 있다든지 이런 거는 잘라내고, 또 녹용도 털이 있는 부분은 없애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약의 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제 털을 제거하는 방법이죠. 소를 쓰는 방법, 유리 조각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과실의 종자를 제거하는 방법. 종자 제거 목적은 종자에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설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가시를 제거하는 방법. 자극과 정상 가시를, 과정상 가시를 제거한다. 창이자, 독고마리 같은 거, 그 다음 비파이업 같은 거, 이런 거는 전부 뒤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야 한다. 껍질을 제거한다. 우리가 안에 씨앗을 써야 되는데 껍질을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약으로서 효능 및 작용이 없기 때문이다. 행인의 씨, 살구씨라든지 황백은 그 껍질을 벗기고 사용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뜨거운 물에 담궈서 손을 가 주무린다 그랬죠. 그래서 쓴다. 자르기, 약 재료를 얇게 자를수록 유효 성분이 잘 추출되고 좋은데, 약재를 자르는 규격은 재료의 구조 및 유효 성분의 성질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단한 뿌리 줄기, 열매는 1 내지 2mm, 껍질이나 잎은 2 내지 4mm, 뿌리는 5 내지 10mm. 부서지기 쉬운 것은 간우가 잘 나니까 좀 크게 자른다. 5 내지 10mm. 인삼, 도라지나 감초, 만삼, 단너삼, 더덕 이런 거는 습관적으로 사선으로 비켜 자른다. 그러니까 감초도 자르면 톡톡톡 요래 안 자르죠. 이래 옆으로 비켜서 자른다. 자르기 도구. 요즘은 이제 직각기라 그래가지고 요렇게 탁탁탁탁 자르는 거. 여러분들 아마 차 끓여 먹기 위해서 그 오가피라든지 또 지구자, 헛개나무 같은 거 이런 거 아마 사보시면 이 가지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바로 착착착 잘라놓은 거 봤을 거예요. 이것을 직절기라 그래가지고 요거 자르는 기계가 있어요. 전기 기계가. 그 다음에 아까 감초나 도라지 같은 걸 자르는 비켜 자르는 거 45도 각도 자르는 거는 원반기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식육점에 가면 고기 미리 뭐 돌아가면서 자르죠. 똑같은 그런 기계가 약만 딱 얹어주면 저절로 뭐 1mm, 1mm, 3mm, 3mm 착착착착 들어가면 잘리는 기계가 있어요. 이런 기계들이 이제 나와서 있기 때문에 0.1 내지 1mm 정도까지도 자를 수 있다. 자르기 두께는 얇은 조각, 두터운 조각, 대패밥처럼 얇게 자른 것, 짧게 자른 것, 길게 자른 것 구분한다. 자르기 형태는 직편, 사편, 궤편. 직편은 바로 직제를, 사편은 아까처럼 비껴 자르는 거, 궤편은 덩어리. 우리가 뭐 주사나 이런 약재는 광물류는 두드리 깨야 되니까 이 궤편. 근데 여기 보면 뭐 얇은 조각이 많고 두터운 조각도 있고 대패밥처럼 이렇게 대패를 가지고 이렇게 오려서 이야기 쓰는 거 있죠. 뭡니까? 복령. 복령은 설복이라 그래가지고 복령을 캐면 대패로 가지고 이렇게 왜 그러냐면 잘 안 마르잖아요. 덩어리가. 대패로 가지고 이렇게 썰어서 말려가지고 약재로 쓰고, 그 다음에 전에 제가 주결하고 대나무 껍질, 그 껍질을 대패로가 한다 했잖아요. 대패로 해가지고 쓴다. 이렇게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과루 만드는 거는 광물질, 동물의 뼈, 조개 껍질 같은 거는 절단이 안 되니까 이렇게 연으로 갈든지 찢어서 직경이 2 내지 3mm 정도 알갱이가 됐을 때 약재로 사용한다. 포장, 가공을 마친 양식물은 최대한 빠른 시간에 포장을 해야 한다. 대부분 압착 포장한다. 그 다음에 오배자나 과실 및 종자를 이용한 양식물의 경우 압착 포장, 압착 눌러서 포장을 하면 품질 저하가 우려가 있다. 근데 이거는 맞지 않아요. 포장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마대, 광주리, 나무상자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거의 안 쓰는 그런 포장 재료입니다. 뭐 마대 포장, 광주리 포장, 상자 포장은 필요가 없고요. 포장 규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옛날하고 달라서 요즘은 포장된 약용식물의 무게는 가벼운 것일수록 부피가 커지므로 포장 무게가 적어져야 되고, 무거운 약용식물은 부피가 작아지게 포장 무게가 커진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약재들 중에 잎이나 이런 그 가벼운 삼지구엽초라든지 금은화라든지 뭐 곽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 아주 부피가 많이 나가는 거는 강제로 압착 포장을 해야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솜덩어리에 맞아 죽었다는 소리 들어본 일 있죠? 뭐 컨테이너에 이 솜을 수입해가 오는데 그 부풀한 거를 어디에 가올 겁니까? 압착 포장하고 꽉 눌러서 포장했다 오는데 그래서 돌덩이처럼 새덩이와 같은 거예요. 그 무게가. 한약재도 그렇게 압착 포장을 해 나오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런데 특히 옥수수 수염 같은 거
아마 광동제약에서 옥수수 수염차 만드는데 거기 내가 아직까지 원산지를 아직 근무할 일이 없어서 못 봤는데 그게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국산을 가지고 만들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국산이 그렇게 생산이 안 되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 보면 그렇고. 자, 그 다음에는 보관하는 방법. 약용식물을 우리가 보관을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관에는 이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뭐 가정집에서 쓰는 냉장고도 우리가 뭐 많은 양은 보관이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여러분의 가족들이 뭐 금방 먹을 수 있는 이런 건 보관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이 한약재라는 것은 지금 그렇죠. 지금 올해 아직까지 여기 벌레가 안 나옵니다. 우리 저 약장 안에 있는 약재들 속에서 굉장히 많은 벌레가 나옵니다. 옛날에 내가 여기 약재를 많이 가질 때는 여름에 거의 못 있을 정도로 벌레가 많아요. 항상 약 재료 속에는 있기가 곤란해요. 왜 그러냐면 전혀 상상도 못하는 벌레가 와서 딱 들어붙어가 무릎 뿜마 정말 못 견딜 정도로 고통을 받는 그런 벌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직 벌레가 많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지금 장마 끝났으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 전까지 벌레가 나오기 시작해요. 나옵니다. 나오기는 나오는데 아직 많이 안 나오죠.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약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생활을 하게 되면 약용식물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병충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여름에 습도가 높게 되면 이제 곰팡이가 핍니다. 곰팡이는 어디 벌어진 틈이나 있는데 곰팡이가 한번 생기면 공기 속에 있는 습기를 자꾸 곰팡이가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곰팡이가 늘어나요. 하루아침에 뭐 어느 날 보면 갑자기 탁 곰팡이가 쓰는 옛날에는 들어는 너무 아까우니까 곰팡이가 쓰는 약재를 물에 씻어서 건조해서 쓰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고 지금은 이제 얼마나 좋아졌느냐 하면 저온 창고가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뭐 농촌에 가면 다 저온 창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을 알고 있어야 다음에라도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걸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배워둘 필요가 있다. 보관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재물을 맡아서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물자의 생산과 소비의 거리를 조정하여 시간적 효용을 창조하는 길을 가진다. 보관 목적, 운송과 생산의 효용성을 높이면 인한 운송비와 생산비를 절감시켜주며 물품의 수요와 공급의 조절을 가능하게 한다. 수요자에게 적게 물품을 공급하면서 생산과 판매를 조절한다. 옛날에는 우리가 물류락한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진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은 물류가 그 생산 원가나 판매 비용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죠. 우리 이 고속도로, 이거 경부 고속도로 안 따갔으면 물류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도로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크게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워낙 지역이 산악 지역이고 악조건이다 보니까 도로를 만들기에는 대한민국만큼 악조건인 나라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도로를 잘 만들어 놨는지 정말로 저는 나가보면 참 우리나라가 도로 하나는 잘 되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모든 생산 물품이나 농산물이나 이 물류 유통에 굉장한 그 경비를 절감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물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죠. 지금 보면 농산물도 내가 진주 쪽으로 저리 가보니까 물류 창고들 전부 고속도로 진입하는 입구 같은 데다가 다 지어놓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 저장하기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관 창고는 우리가 그런 곳에서 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보관